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어김없이 취업 영어 전문가 시에라입니다. 좀 상반기 오래도록 달려오셨고 제가 아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 시험 기간일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대사관 면접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곧 계신데요. 영어 면접하고 영문 이력서, 어떻게 국문 이력서로 바꾸는지 방법론이랑 그 전에 오늘 영미권 문화 영어 출국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공항 영어 편 한번 가실게요. 네, 어김없이 돌아온 시에라입니다. 오늘 원래 준비한 영어 표현은 저 이제 취업 영어 전문가 시에라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아마 영어 면접하고 영문 이력서일 거예요. 영문 이력서는 나날이 해도 매일 새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수히 새로운 지원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영문 이력서로 충족시킬 수가 있을 건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도 끝났겠다. 여러분들 영문 이력서들, 실제로 이 영문 이력서를 어떻게 국문 이력서로 직무를 잡고 쓰라는지 방법론적으로만 제가 알려드렸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How to manage the English resume into Korean resume, 영문 이력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국문 이력서로 바꾸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국문 이력서를 영문 이력서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는데요. 앞서서 공항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English conversation at the airport. 왜냐면 여러분들 보통 go on a business trip, 출장을 가신다든지, 혹은 해외로 여행을 가신다든지, 혹은 지금 실제로 해외 취업을 만약에 하시거나 외국계 기업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출국하시기 전에 당연히 커스텀스 오피스를 들리시겠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겁나하실까 봐, 지금 곧 출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겁나하실까 봐 외국계 기업 지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공항 영어 편이에요. 문으로는 많이 알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걸 어디서 봤더라 라고 조금 난처할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공항 영어는 총 4가지인데요. 공항 입출국 시 알면 좋은 청급 표현이고요. 또 이민국 통과할 때, 이민국이 또 영어로 뭐지? 생각 한번 해보실 거고, 수화물 찾을 때, 그리고 교통수당 물어볼 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탑승권 한번 가봅시다. board. 우리 보드게임장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할리갈리 많이 했거든요. 한 손에 이렇게 귀 잡고 땡 치는 거. 보드 하면 원래는 보드게임 하는 이런 첫 번째, 판이라는 뜻이 있고요. 게임판 같은 뜻이고, 두 번째는 대선박 혹은 탈 것 등에 탑승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있어요. board, board. 그쵸? 탑승하는 티켓이니까 당연히 boarding pass, boarding pass라고 합니다. BP예요, BP. boarding pass라고 해요. 입 밖으로 내보셔야 됩니다. read aloud, okay? boarding pass예요. 자, 예문 한번 가볼까요? Sir, this is your boarding pass. You will be boarding at gate 22 at 6:35. 챙길 표현들. Will be boarding at gate 22. 게이트 앞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혹은 the 22nd gate라고 안 해요. the 22nd gate라고 안 해요. 22번째 승강장, 22번째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게이트 22번은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번호를 적어놓은 막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토플 시험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경마장 게이트라든지 혹은 비행장에서의 게이트는 서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22nd 하면 22번째 게이트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우리 여기 근처가,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이 방송 근처가 안국역이 있어요.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제가 걸어오거든요. 그럼 getting out of the 6X일까요? 혹은 getting out of X6일까요? X6예요. 그것도 숫자를 무언가 뜻에 의해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무작위로 그냥 6번 쪽, 5번 다음은 6번이야 라고 정해놓은 거고, 역시 게이트 출구 또한 게이트 21번 다음에 22번이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22번째 게이트가 아니고 게이트 22번 해서 그냥 그대로 gate 22라고 읽어주고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토플 시험이나 편입 시험은 출제가 자주 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at gate 22 at 6:35. 순간 시간 앞에는 at을 붙인다는 거. 그쵸? 두 번째 표현 가볼까요? boarding pass, 탑승권 챙겼다. 입 밖으로 내고 있지. 잘하고 있다. 자, 가볼게요.
book, book, 예약하다. R로 시작하는 다른 표현도 있는데 reserve, reserve, R-E-S-E-R-V-E, 그쵸? book, 책이란 뜻도 있어요. 뭐 book, book 하면은 라임을 우리가 살리자면 책을 예약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우리가 reserve a book, book reservation, make a book reservation, 책을 빌릴 예약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Hi, how can I help you? I'd like to book a return ticket to Paris, please. A return ticket. 돌아갈 티켓이니까, 그쵸? 우리가 보통 뭐 경유해서 가는 경우, 라운드웨이 티켓, 왕복 티켓을 사거나 혹은 뭐 원웨이 티켓 같은 편도도 우리가 탑승을 할 건데 돌아가는 차표, 돌아가는 승차표라는 뜻으로 a return ticket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쵸? 체크인 가봅시다. 이거 인천공항 가면 체크인 하도 하시잖아요. 체크아웃, 체크인. 어디서 많이 쓰죠? 두 가지에서 많이 씁니다. 장소 두 가지요. 첫 번째, 공항에서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체크인, 체크아웃. 어디서 쓰죠? 호텔. 공항, 호텔에서 쓰는 비즈니스 영어 표현이 바로 체크인이에요. 체크인. 뜻을 한번 볼까요? 동사와 명사가 동시에 있네요. 일단 체크인. He is waiting at the check-in. He is waiting at the check-in 하면 그는 탑승 수속대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네요. He is waiting at the check-in 하면 명사 표현이 되는 거고 I'd like to check in my ticket 하면 나는 내 티켓을 수속을 밟고 싶다는 뜻으로 check-in 동사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보면 뜻을 예문만 볼까요? Please check in at least an hour before departure. departure가 뭐겠어요? 입출국 중에 들어오는 건 land라면 떠나는 건 departure죠. 두 번째, do you know your check-in time? 언제 수속 시간인지 알고 있니? check-in, 명사와 동사가 동시에 있다는 거. 나갈 때 우리가 호텔을 체크인한다 그러죠. 실제로 그 앞에 있는 front desk를 check-in 표현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 표현되고 동사 표현인데 호텔에서는 보통 I'd like to check in my hotel room with suite room. 그쵸? 스위트 룸으로 잡을 때 체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크아웃, 체크인 아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체크인, 체크인 적었어요? 적었지? 오케이, 좋다. 가볼게. 자, 입국 신고서 단어 챙겨봅시다. immigration card, 입국 신고서, immigration card예요. 그러면 입국 신고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출입국 허가를 내야 되는데 입국 신고서 절차 당연히 밟아야겠죠? immigration card라고 합니다. immigration card, 입국 신고서요. 막 신고하다 하니까 신고하다라는 단어를 또 찾아요. report 이런 것들도 찾는단 말이에요. 입국 신고서 카드는 immigration card라고 짧게 말을 합니다. 됐죠? 자, 여권, passport. 잊지 않을게요. passport.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됐죠? 자, 많이 묻습니다. 이제 이민국 통과하셔야 돼요. 그쵸? 물어볼까요? 자, purpose가 꼭 나와요. purpose. 혹은 why do you? WH를 물어볼까요? WH. 우리 예전에 뭐 육하원칙 배웠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라고 해갖고 우리 막 OW, 1H 막 이렇게 배웠었어요. 다 WH로 시작하는 것들은 무엇 이런 표현으로 쓰이죠. 혹은 왜라고 쓰이거든요. 앞에 역시 what 들어갔어요. what하고 purpose만 들릴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오시려고 하는 거죠? 방문 목적이 뭡니까?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visit?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그쵸? 쉬워요. 저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 here. I'm here to. I'm here for. 두 가지 패턴으로 쓰입니다. 다시. 자, 왜?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WH가 들리고요. Purpose, visit가 들립니다.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visit? I'm here to study. 저는 유학하러 왔는데요. 공부하러 왔는데요. I'm here to go and see around my neighborhood. 혹은 뭐 I'm here to go around my cousins. 제 사촌 동생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표현할 수 있겠죠. 북미 지역을 가신다고 하면 잠깐 친척집에 방문하는 경우, 뭐 내가 오하이오주에 친척이 있어. 그럼 방문하는 경우는 당연히 I'm here to, I'm here for 이런 패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잠깐 출장 차에 있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on a business trip이라고 써요. on a business trip. 됐나? He is on a business trip이라고 하면 그는 지금 출장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on a business trip을 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I'm here to, I'm here for. 여기 지금 for로 나왔죠? on, for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출장 중에 있는 거니까 지속의 전치사 on을 써도 되겠죠? 뭐 때문에 왔어? 목적에 for를 쓴 거예요. 됐죠? He is here for, I'm here for a business trip. 됐죠? 참고로 field trip 하면 현장 학습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it's time to grab your pen. My catchphrase, as you already know it. 제 캐치프레이즈죠. 자, 이제 우리 맨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있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바닥 영어 학습법. 여러분들 수첩 꺼내시고요. 입 밖으로 내쉬기 전에 손에 펜 짚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문장이 이제 길어졌네요. 수화물이라는 단어가 뭘로 나왔는지 노란색으로 딱 해놨네. luggage, luggage or baggage. B-A-G-G-A-G-E라고 표현을 하죠. 예문 문제 가볼게요. 실제로 conversation, suppose this is a conversation situation. I'd like to get my luggage from Air Sierra Flight 143. 제 영어 이름이 Sierra여서 Air Asia, Air 부산 상관없는데 Air Sierra라고 비행기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사 이름을 먼저 대시고 143번 수화물은 어디로 가서 찾으면 될까요? I'd like to get, I'd like to get 뭐뭐 하고 싶다. I'd like to get my luggage from 항공사 이름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flight 뒤에 번호 143 143 이렇게 얘기 안 해요. 14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표현. Can you tell me which belt is for? Which belt is for? 어려운 표현은 없죠.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고 표현은 조금 수첩에 적어놔야겠다. 한번 입 밖으로 같이 한번 내보자. 자, 오케이. Let me go first. 제가 먼저 할 테니까 after me. 제 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볼게요. Excuse me, I've been waiting here for 1.5 hours and my luggage haven't come out yet. What should I do?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노란색이죠. Haven't come out yet. It haven't come out yet. My luggage hasn't come out yet. luggage 쓰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my luggage니까 hasn't come out yet. 이것 자체가 사람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죠. haven't come out yet. 이것만 챙기셔도 된다는 거. 깁니다.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ve been waiting here for. 그쵸? 1.5 hour 하면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하면 30분의 반이라고 해서 1.5 hour, 1.5 hour 하면 1시간 반이거든요. 그쵸? half an hour는, for and half an hour는 30분 동안이요. for 30 minutes 이렇게 잘 표현 안 하고요. 생각보다 for and half an hour, for 1/2 an hour, 1시간 반. for half an hour는 30분 동안. for half an hour, 30분 동안. 이게 실제로 회화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It could be for 30 minutes. 우리가 30분 동안 이란 표현을 30 minutes 표현 써요. 그런데 더 원어민스럽게 많이 쓰고 싶으시다면 30분 동안이란 표현 지금 입 밖으로 내보자. 이건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For half an hour. For half an hour. 1시간의 반 동안이니까 30분 동안. For half an hour. 1시간 반 동안은 앞에 one을 붙이면 되지. For 1.5 hour. 질문 갑시다. 30분 동안은 영어로 어떻게 돼요? For half an hour. 됐죠? 오히려 for 30 minutes. 이게 우리는 사실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는 우리는 숫자로 그대로 외워서 배우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마치 원어민스럽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동안으로 하시려면 for half an hour. For half an hour 표현하시면 돼요. 됐지? Good. That's good. 좋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은 챙기자. 우리 claim이라는 단어를 알려고. claim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수화물 찾는 거 보면 인천공항에 가서도 carouser 혹은 luggage claim, baggage claim이라고 되어 있어요. claim 하면 원래 I claim for it. 굉장히 뭔가 강하게 support my opinion or if I want to maintain my opinion strongly. 제가 만약에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으면 claim이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고객의 불평사항, 약간 강하게 주장한다는 게 좀 약간 마이너스적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클레임 들어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너무 강하게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약간 뒤에 마이너스적인 그런 뉘앙스가 오겠죠. He used to claim his opinion too much. 그는 그의 의견만 좀 너무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이 뜻이겠죠. 근데 claim이 공항 가셨을 때 claim 보면 수함을 찾는 것 아시면 돼요. 이 단어는 우리가 외워놔야 되는 거겠죠. baggage, luggage, claim. 됐나? claim 나면 명사로 쓰였다는 것. 수함을 찾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탑승권 아까 뭐였지? boarding pass, boarding pass. 됐나?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공항에서 드디어 입출국 관리소를 지나 이제 택시를 타건 혹은 버스를 타건 하시겠죠? 보통 택시를 많이 이용하실 건데요. 자, 택시 타봅시다. 자, 우리 택시를 타볼게요. 여기 잘 보면 택시를 세우다라는 표현으로 hail a cab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에 먼저 나와요. hail a cab.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캡 모자 할 때 스펠링이 은근히 헷갈려요. 여기 앞에 있는 챙이 있는 야구 모자를 우리가 CAP라고 표현을 하죠. cap. 근데 hail a cab 할 때는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마치 택시를 부를 때 히치하이킹 하듯이 약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봉처럼 hail a cab. 택시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스펠링 헷갈리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는 거. 가끔은 연상법이 필요합니다. hail 하면 뭐 우리가 실제로 박수갈채를 치다라는 표현으로 hail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hail a cab 하면 이렇게 손을 휘저어서 택시를 잡다라는 표현으로 hail a cab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스펠링 B입니다. 이거 저는 누누이 지금 20년간 헷갈리고 있어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cab. 택시 캡장. 됐죠? B예요. 됐습니다. 가볼게요. 예문. Excuse me. What is the best way to get to downtown? 뭐 downtown 하고 뒤에 도시 이름이 나오겠죠? 뭐 downtown Heilbronn이라든지 도시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뭔가 탈 것 따위를 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get on the subway, get on. 뒤에 전치사 on을 많이 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문화를 좀 알려드리고자 적어놨어요. 토론토의 지하철은 TTC라고 하고요. 보통 뉴욕, 여러분들 보통 뉴요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맨하튼, 그쵸? 서브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메트로라고 하네요. 버스턴에선 T라고 합니다. Get T, get metro, get subway. 다 지하철이라는 거. 됐죠? 이런 표현도 좀 챙겨놓으시면 좋겠죠? 문화 표현이니까 적어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il a cab. 예문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합시다. 고정요금이 있네요. 우리가 구멍난 타이어 하면은 flat tire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맛없는 이란 표현도 when I eat some food, when I have some food, it was so flat. 맛이 없었어, so plain. 그냥 맛이 밍밍해서라고 할 때 flat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고정요금이란 표현도 기저에 있는 요금이라는 뜻으로 flat far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FARE 같은 경우는 보통 대중교통수단, transportation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탈 것 등의 그러한 요금들은 죄다 fare를 쓰니까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됐나? 한번 입 밖으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눈으로 우리가 한번 익히지 않고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진 않는 표현들이야. 챙겼다가 공항에서 실컷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인덱스를 실어놓은 이유가 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보고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자. 준비됐나? Are you ready? 가볼게요. 관세 국경보호청. 국경이라는 말만 우리가 보면 된다. border. 그렇죠? border. 국경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보호하니까 border protection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라는 뜻은 custom, 관습이라는 뜻에 반드시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관세가 한두 푼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복수 형태를 취한다는 거. 자, 그리고 please have travel document ready. document 같은 경우는 보통 비즈니스 절차에 맞게 혹은 뭐 서류 같은 경우가 회사에서 쓰거나 혹은 공항, 나의 신분을 증빙한 서류 같은 따위를 우리가 document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boarding pass 했고요. customs 항상 복수 형태로 쓰이네요. 됐죠? 세관 신고서 또한 어떻게 표현하는지 custom이 아니죠? customs라고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customs declaration form. custom declaration form. 됐죠? 관세
관세, customs. 됐지? 자, 슬쩍슬쩍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이제 우리 영문 이력서하고 영어 면접 앞단에서 했었잖아요. 좀 정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동안 직무 중심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학과도 한번 생명과학과 친구도 봤었고요. 컴공과 친구도 봤었고 보통 우리가 상경계열이나 문과들이 보통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도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는 봤었거든. 근데 누구나 삶이 다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르잖아요. 근데 how to manage my history into resume 방법을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영어 표현들 우리가 영문 이력서에 챙겼던 거 영어 면접 볼 때는 영문 이력서를 우리가 말로 뱉는 걸 연습하는 게 영어 면접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순서를 봐볼까요? 자, 짧은 단어가 나왔어요. When he was young. 우리가 영어를 익힙니다. 그쵸? 그런데 이 표현도 when he was young 했으면 when she was young, when I was young, when they were young. 막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입 밖으로 내봐야 돼. When he was young, when they were young, when we were young, when you and I were young.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짧은 패턴이 연습이 됐죠? 자, 근데 entire speech, 짧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보는 나만의 스토리를 라인 한번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It's the hard imitation. 그래서 제가 뒷단에서 보여드릴 것들은요. 바로 요거예요. 영문 이력서 작성 공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 직업은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교정해 드리고요. 영어 면접. 일단 이력서가 통과를 하고 나면 이력서에 있는 걸 말로 뱉으면서 영어 면접을 보시겠죠? 크게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문 이력서를 쓰면서 국문 이력서까지 동시에 정리하는 게 가능한 거야. 가볼까? 뭐가 있냐? 제가 영문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애들이 뭘 하냐면 일단 앞에서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 틀은 우리가 RESUME 나랑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이제 다 알잖아. 그쵸? 구글링 하실 때 resume, form, FORM 치시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요. 그쵸? 그 중에서 하나의 패턴을 PDF 파일로 다운을 받으셨다가 혹은 보통 스크린샷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중요한 게 앞에서부터 베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태가 자해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직무에 가고 싶은지도 모른 채 베끼고만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영어부터 쓰는 게 아니다, 얘들아. 우리 갖고 다니는 수첩 있지? 그걸 꺼내거나 혹은 옆에 굴러다니는 A4 용지 지금 시험 기간 이제 끝났겠다. 여러분들 이제 A4 용지 이제 잔뜩 버리잖아. 그쵸? 다 버리지는 않는가? 그럼 뒷장에는 새 거죠? 이면지를 꺼내. 새 종이 아까우니까. 됐어요? 그걸 반으로 한번 접어봅시다. 뭘 해야 되냐면 영어랑 똑같다? 아까 when he was young은 눈으로 보니까 쉬웠잖아. 근데 그거를 when I was young, when you were young, when they were young 생각보다 when they was young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 왜냐면 딱 하나야. 문제로 나오면 풀어봤는데 입 밖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내봤거든. 그래서 본인 수학 심층 분석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 경영학과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 심층 분석이 무엇일까?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렇죠? 내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회에 잘하게 될 것인지라는 희망 직무가 있는 opportunity, 그렇죠? 마지막, 내가 어떠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좀 약한지에 대한 threat, 그렇죠? 수학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희망 직무하고 진로를 먼저 잡아야 된다, 얘들아. 영어를 영문 이력서 쓰면 이상하게 국문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영문 이력서를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 전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랑 부산외국어대학교를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영문 이력서 작성 시간을 주니까 잘 찾아요. 이제 구글링을 제가 알려주다 보니까. 근데 앞에서부터 채워 넣으면 남을 걸 베껴 쓴 거지 내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직무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 한국어로요. 줄글로 적지 말고 아까 when he was young 짤막한 영어 토막처럼 국어를 토막처럼 여러분들 수첩에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수학 분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3번째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3번째가. 생각하는 직무, 키워드를 단어로 적으래요. 영어로 적어라? 아니, 한국어로 먼저 적으라. 그래서 제가 이면지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이면지는 그냥 막 망가져도 되잖아. 그쵸? 시험 보고 그냥 버릴 거였지. 그치? 명호야, 버리면 안 돼. 나 잠깐 잡고 있어봐. 너의 얘기를 써야 되는데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이미 부담스러워갖고 안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우리가 너무 큰 일, 우리가 줄글로 쓰는 한국어를 하지 말자고. 한국어도 줄글로 쓰기 어려운데 영어로 줄글로 쓰려니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시작은 small beginning point. 작은 시작을 해야 돼. 작은 시작. 단어, 한국어 단어를 적어야 돼. 내가 머리는 나는 짧은 걸 좋고 나는 색깔이 어떤 거 좋고 이런 것도 상관없어. 그래서 영문 이력서는요. 여러분들 수학 분석을 하고 국문 이력서를 쓰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시작해야 돼. 단 줄글로 써라? 아니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국어로 먼저 적어볼 것. 영어는 나중에 한국어로 다 적어놓잖아요. 단 하루 안에도 영문 이력서는 국문 이력서를 적어놓으면 끝이 납니다. 국문 이력서 단어 키포인트부터 먼저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방법만 아셔도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고 오늘 출국하는 친구들이 곧 따라 있어서 제가 공항 입출국 영어 표현과 그리고 영문 이력서를 왜 국문 이력서부터 먼저 쓰라고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드렸는데요. 잠깐 숙제가 있다. 어카운팅 전공자들아, 회계학 전공자들아, 너희 이 영어 단어는 꼭 찾아볼 것. 숙제야. 수첩 꺼내봐. balance sheet. 발음 조심해. sheet. it's a sheet 하면 그건 젠장이 돼버리니까 밸런스 하면 여러분들 워라벨 할 때 밸런스 아시죠? B-A-L-A-N-C-E 밸런스 그리고 S-H-E-E-T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꼭 찾아보세요. 회계학 전공자들은 밸런스라는 단어가 균형이란 뜻이 아니거든. 남은 차액을 말할 때 써. 밸런스 시트 하면 대차 대조표라는 뜻이거든. 밸런스라는 단어를 찾아서 네이버 포털이나 다음 포털에 예문을 찾아서 지금 한번 써봐라. 됐지? 다음 시간 숙제야. 이걸 가지고 이력서만 써볼게. 수고하셨습니다.